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농업직 전공 과목인 재배학, 당연히 시궁작물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엄주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쪽의 강의는 이제 처음인데 사실은 이제 자격증 쪽에 이제 강의는 좀 많이 했었고요. 제가 뭐 식물보호라든지 종자기사, 그다음에 이제 뭐 조경 쪽 이런 쪽은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 정도 장기간이니까 건강에 이제 주의하면서 그다음에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6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잠도 충분히 자야 되겠지만 이제 공부하는 때니까 6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18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 먹고 그다음에 씻고 이렇게 컨디션 조절하고 이런 시간들이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하면 전공 과목만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나머지 과목들도 이제 분배해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씩 이렇게 한 과목당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들은 사실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파악되면 내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젊어서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식적이죠, 상식적.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고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길 다니다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먹을 때 들어있는 것들 정도만 이렇게 보고 자랐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책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차츰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에 그게 상식화되고, 그게 이제 상식화되면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정을 기초과정,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기초과정, 그다음에 심화과정, 기출문제풀이, 그다음에 예상문제풀이,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기초 과정은 한 2개월 정도 과정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는 이제 그것을 봐서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용어들을 좀 습득하게 되고요. 용어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나오는, 물론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기 쉽겠지만, 비전공자들은 이제 용어 문제에서 하문 용어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교재들도 이제 한글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낯설 때도 많죠, 한글 용어들이. 예를 들면 이제 분월 그러면 이제 새끼, 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이제 전공자들은 좀 오히려 그런 이제 한글 용어들이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좀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조 빈도가 높은 이제 핵심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 단연간 출제된 이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면은 대충 이제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태라는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한 70%, 80%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잡고 가는 게 이제 기초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론 내용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훑어보기는 할 텐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잡고 가는 그런 과정이 기초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출제 빈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제 한두 번 정도 나오고 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화 과정에서 한 20% 정도,
그 기초 과정에서는 한 7, 80% 정도 완성도를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게 될 거고, 심화 과정에서는 한 20% 정도 해서 이제 90% 정도까지 완성도를 높일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이제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풀어서 와서 알겠지만 출제 경향이라든지 출제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그 자료가 이제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풀이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출제 경향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거,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예상 문제 풀이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전혀 안 나왔던 거, 새로운 생소한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은 꼭 보여요. 이제 관련도 이제 이렇게 그 기출 문제가 노출이 안 될 때에는 좀 그런 면에서는 난이도가 좀 이제 적었었는데, 뭐 요게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면서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들이 꼭 한두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찍어 드리는 게 제 실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강의하는 게 이제 예상 문제 풀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아주 시험장에 가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기간이 이제 마무리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컨디션 조절이 중요해요. 컨디션 조절이. 뭐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공부다 보니까 뭐 1, 2개월이 끝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재배학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먼저 이렇게 쭉 볼게요. 그렇죠? 재배학이 이제 어떻게 이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부분을 이렇게 나가야지, 또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계속 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부분 정도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 다룬 부분이 이제 재배 개설이에요. 재배 개설에서는 그 기존에 보면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많으면 두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좀 출제되는 그런 이제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키워드 핵심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이제 부분은 그 테마는 한 두세 개 정도 돼요. 두세 개 정도. 이 테마는 항상 문제에서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다른 뭐 이제 그 문제에 이제 한 개의 선지도 정도로 또 개념상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핵심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고, 뭐 기타 뭐 이제 용어라든지 재배에 관련 농업이라든지 재배에 관련된 용어, 그다음에 이제 재배학의 발달 과정, 이런 것들 내용이 이제 재배 개설 쪽이에요. 그다음에 뭐 작물의 종류 뭐 이런 거. 뭐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작물의 종류 중에 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원산지가 어느 쪽이냐 이런 거 이제 쭉 나열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암기하기도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는 힘드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중요한 그 작물들은 이제 그 암기해야 될 작물들은 이제 체크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거 위주로 하시면 되고,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할 건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면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성이 있고요. 유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기술. 요 요소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면적에서 최대 수확을 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요소잖아요.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세 가지 요건들이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유전에서는 이제 유전 기본 이론을 하고, 뭐 맨드리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육종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조직 배양이라든지 형질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제 그쪽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은 이제 스와트 이렇게 보면 되는데,
토양, 그다음에 수분, 그다음에 공기, 온도, 광 이렇게가 전체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여기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 냉에 대한 스트레스, 건조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환경중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단원이 이제 작부 체계, 윤작, 간작, 혼작, 뭐 자유작, 교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종자 자체에 대한 공부, 종자를 파종해서 발화, 그다음에 육묘,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추수, 뭐 개화, 그다음에 이제 등숙하고, 그다음에 수확, 저장. 과정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쭉 우리 처음에 발화가 돼서 쭉 커나가는 데까지 과정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들에 인간이 어떻게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할 건지, 이 내용이 이제 재배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뭐 책 교재를 좀 볼까요? 12페이지. 자, 먼저 이제 재배가 뭔지. 자, 재배라는 것은 이제 거기 뭐 보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는 뭐 말만 들어두세요. 그렇죠? 얘기만 들어두시면 되고, 뭐 그걸 뭐 개념적으로 이해하거나 뭐 외워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사람이 이제 경지를 이용해서, 경지라는 게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그런 경제적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작물을 기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땅도 갈고, 경작이라고 그러죠. 경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도 하고, 이게 잘 크게 하려면, 수량을 올리려면,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에 대한 보호도 해주고, 이래야지 이제 최대 수확량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재배 목적이 우리가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다. 한문에서도 보면 이게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창과자잖아요, 그렇죠? 도구를 사용해서 식물을 기르는 그런 이제 일이 재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용어를 설명할 때 이제 제가 한문을 좀 많이 사용할 텐데, 너무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문을 사용한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읽어야 되거나 그걸 쓸 줄 알아야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말길 바래요. 예를 들면 보면 이제 한문에는 이제 음과 뜻이 따로 돼 있으니까 음과 뜻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은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조파. 자, 음은 다 같아. 근데 뜻은 달라, 그렇지? 조파가 이런 조파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런 조파도 있고, 자, 이런 조파도 있고. 자, 음은 다 같은데 이게 뜻이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한문을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야간에 암기를 탑하기 위해서 빛을 조사하는 조파. 이 조파가 그 조파잖아요, 그렇지? 빛을 조자에다가 깨트릴 파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줄조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한 가지 두 가지 할 때 그 조자지만 여기 이제 우리 그 재배학에서는 또는 이제 식용작물학에서는 조파하면은 이제 조자가 이제 줄조자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줄 뿌림하는 그런 이제 조파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일찍조자, 일찍 뿌리는 거, 일찍 파종하는 것을 조파 이렇게 얘기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뭐 한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익숙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정도만 되면 되는 거지. 뭐 용어 제쳐서 뭐 한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야. 또 많이 나오는 이제 한번이 뭐 이렇게 한 해도 있잖아. 한 해. 전공한 사람들은 알 텐데. 얘도 얘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 그렇지? 얘는 이제 여기 가물 한자야, 그렇지? 이제 건조피해라고 건조피해 한해 그러면 한 발이라고 하잖아, 한 발. 그래서 얘는 건조피해고 얘는 이제 저온피해잖아, 그렇지? 물론 시험에 나오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옆에 한문을 써주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 틀리니까 음에 따라서 뜻이 틀리니까 반드시 가로에 써서 이제 출제를 하게 돼 있지. 이렇게 쓰면은 이의적이 걸릴 수도 있잖아. 음만 쓰면,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한문을 쓰는 거지.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재배는 자, 요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기본으로 이제 좀뭐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단원 2에 나오면 재배와 작물의 특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거지, 뭐, 여기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책 넘길 때마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인데, 공부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뭐 학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오로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공부니까 너무 깊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얕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교재 보면 이게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했을 때 그 대학에서 보던 이제 그 교재하고 이게 다른 것들이 있잖아, 간혹.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교재마다 다른 그런 이제 만약에 수치 같은 게 조금씩 다른 것들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지. 왜냐면 개인차가 있고 교재를 쓴 이제 교수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버려도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재배 특질에 보면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정도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야, 그렇지? 왜 그런지. 왜냐면 이제 그 농작물이라는 게 이제 생물이잖아, 그렇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도 이게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질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통면, 소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원예 작물과 이제 식용 작물의 이제 특성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 그런데 이제 보면 식용 작물들은 주로 이제 곡순류잖아, 그렇지? 종자를 주로 이용하는 그런 작물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장 기간이 기본적으로 좀 길겠지. 왜냐하면 이제 그 과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저장이라든지 유통, 뭐 수확 이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편이고, 채소류, 원예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야? 채소, 화해, 과수를 기본적으로 원유라고 그러잖아. 원예라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채소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많잖아. 그러니까 저장 기간이 기본적으로 뭐 식용작물보다는 짧을 거야, 그렇지? 거기에 답이 됐었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면 보통 4개의 선지 중에 4개의 선지를 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정확하게 내가 한두 개만 알아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고기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작물의 특질에서 이제 작물이 나와 있잖아.
작물이라는 것은 이용성, 경제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것. 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재배를 하려면 이용성이라든지 경제성이 있어야 돼. 자, 이게 이제 작물하고 반대되는 게 잡초잖아. 잡초. 잡초는 인간의 의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용성이나 경제성이 없으면 잡초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잡초하기서 이제 할 일이지만 인간의 의도에 역행하는 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작물의 뭐 양분이라든지 수분을 탈취하는, 그러니까 수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식물 종류를 잡초라 그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거기 이제 문제 지문에 보면 뭐 이용성 면에서는 이용 부위가 재배 목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면에서는 단위 수량이 높아야 되므로 이제 기형 작물이다. 그것도 좀 기억해두고, 작물은 일반 이제 야생종과는 하고는 다르게 이제 기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 같은 걸 예로 들면은 원래 야생종 무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무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품종 중에 이제 뭐 무 중에서도 알타리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뿌리가 작고 이렇게 직근적으로 길게 뻗는 거 있잖아. 가늘고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래 야생종 무야. 이제 그걸 이제 그 육종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식 부위인 그 뿌리 부분을 이제 키운 게 이제 기형식물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원종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야. 또 각 작물마다 이제 이용 부위가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종실을 이제 이용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삼 같은 건 그 줄기의 껍질, 그게 이제 우리가 섬유작물로 이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금치는 시금치나 배추, 양배추 같은 건 잎을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일장 같은 걸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작물들도 어느 부위가 이용 부위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제 개화 시기하고 우리가 수확 시기하고는 달라, 그렇지? 채소는 수확 시기가 언제야? 우리가 김장할 때가 언제야? 가을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 그 종자식물처럼 꽃대가 다 나와서 이렇게 종실을 우리가 이용하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얘는 이제 보통 채소 작물들은 어떻게 돼? 이용 부위가 이제 잎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영양기관들이 그 이용 부위인 경우는 얘는 추대를 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질겨진다 그러잖아. 뻐셔진다는 그 사투리로 뻐셔지면은 상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 식미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수확기가 다르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종실 수확하는 것들은 다 이제 종실이 개화 이제 수정돼서 이제 종실이 나와야지 이제 그걸 수확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청해 때,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개화가 되기 전에, 추대되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작물이니까 수확기하고 이제 일장을 설명할 때 그 차이가 있으니까 개념상 좀 차이를 알아두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기형 작물인 작물은 야생 작물보다 생존 경쟁에 약하므로 인위적인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앞에 작물의 특질이기도 하죠, 그렇죠? 세 번째 보면 이제 공생 관계에 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2번에 보면 뭐 작물 재배 이론적 삼각형.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카테고리 설명할 때, 재배하기 카테고리 설명할 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유전성, 환경, 기술. 자, 이게 이제 수량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수량하고. 전체적으로 세계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지, 잘 관리를 해줘야지 이제 최대의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뭐 가끔 한 번씩 나와주는 거지. 근데 뭐 너무 단편적인 거라 요즘은 잘 안 나와. 그렇게 쉬운 거 요즘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모르지 뭐. 보너스 점수 하나 더 주려고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이니까. 유전성은 이제 품종하고 관계된 거고, 품종.
일단은 밑바탕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얘가 유전적으로 아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품종이어야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되는 거잖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거 품종이잖아, 품종.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호 관계에서 보면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리비라는 사람이 주장한 최소율 법칙이야. 그러니까 뭐 요건 이제 뭐 양분에도 해당이 되는데 요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부족하면 그 요소가 이제 제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 수량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는 게 최소율 법칙이고. 뭐 뒤에 이제 또 발전 과정에서 보겠지만 리비 최소율 법칙. 그다음에 15페이지 그 재배학 뭐 그런 거는 읽지도 말아요.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재배의 기원과 발달해서 재배의 기원, 원시대 생활 양식 중요하지 않고요.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발생의 시기 및 발상지 시기 볼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발상지 있어요. 발상지. 얘는 조금 이제 그 제목 정도는 우리가 좀 익히고 가죠. 익히고. 그러니까 큰 강유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제 큰 강유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캔돌의 이제 그 큰 강유역 뭐 강돌로 외우시든지 강돌. 그다음에 산간부는 바빌로프.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바빌로프는 이제 그 유전자 중심지설을 이제 제창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산간부는 이제 바빌로프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작물에 이제 적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 작물 중에서는 이제 옥수수라든지 고구마, 이제 감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감자 같은 건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 그러니까 평야지보다는 주로 이제 산 위에 이제 고원지대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들이라 그런 얘기지, 작물이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잉카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의 발상지는 이렇게 이제 아주 높은 이제 그 분지에 형성이 된 그런 이제 문명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발상지가 산간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해안지대는 이제 데트와일러.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건 아니고, 그거 짝지어서 큰 강유역은 이제 캔돌이고 산간부는 바빌로프고 해안지대는 데트와일러다. 뭐 이런 게 정도만 짝지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네모칸에 있는 뭐 인식 재배 기술은 뭐 그냥 참고해서 뭐 시간 나면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재배의 발달, 식물 영양 쪽에서의 이제 재배 발달 과정, 재배 발달 과정에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제 뭐 요걸 다 외우는 건 힘들 거야, 그렇지? 근데 대충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 뭐 멘델이라든지 다인, 뭐 파스텔 이런 사람들은 들어봤잖아. 이제 그런 것들 빼고 좀 이제 나올 만한 것들만 이제 조금 이제 넘길 때, 책 넘길 때 체크해놓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 되는 정도지.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려고 이제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것은 그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외국 애들 이름은 또 어려워 읽기도, 그렇지? 그냥 뭐 미국 애들 이름이야 뭐 그냥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쓰던 거니까 뭐 어렵지는 않은데, 뭐 저기 프랑스라든지 독일 애들 이름은 또 이렇게 스페링대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또 부르는 사람 이름마다 또 다르고 책마다 다 다르잖아, 발음이. 뭐 식물 영양에서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툴 이 정도까지는 안 봐도 돼. 안 나올 것 같아. 뭐 그 전에는 뭐 나온 적이 한 번째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베레리우스도 그렇고, 그 로스는 좀 봐도요. 로스는 NPK 뭐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잖아, 그렇지? 비료의 3요소, 로이스 또는 로스. 그다음에 소시르도 뭐 됐고, 리비히는 반드시 좀 알아두길 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최소율의 법칙을 제청한 사람이기도 하고, 최소율의 법칙, 그다음에 무기 영양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 밑에 뭐
로이스하고 길버트의 뭐 과린산 석계 제조, 그다음에 뭐 하버하고 보시 공정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기는 할 거예요. 이제 뭐 비료 부분에서 보싱컬트 콩과 작물의 질소 고정 이것도 좀 체크해서 지나갈 때 한 번씩 또 봐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제닉 프라즈모우스키 근류가 세균에 관된 그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고정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설페트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 작물 보호 면에서는 거기 3번, 4번 버케이하고 밀라르데 정도. 그 위에 리웨노크하고 파스텔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파스텔은 이제 뭐 미생물 병행군사를 제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있고, 자, 버케이는 감자 부패가 곰팡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 이제 그 감자 역병이 1800년대 이제 유럽 아일랜드 지방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유럽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야. 그치? 우리 쌀보다는 그쪽에서는 이제 뭐 감자라든지 이렇게 뭐 빵 같은 거 많이 먹잖아. 그치? 이게 뭐 한 해 동안만 이렇게 흉년이 된 게 아니고 그 감자 역병에 의해서 한 10여 년 정도 계속 그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의 이제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그런 흉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몇백만 명이 죽고 또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주도 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게 이제 감자 역병이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어떤 곰팡이라는 그런 것들을 몰랐었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몰랐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가 이렇게 썩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썩어서 이제 곰팡이가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버케이 이후로는 이게 이제 곰팡이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 썩는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지. 그게 그런 감자 부패에 대한 그 원인을 밝혀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밀라르데는 이제 보르도액은 주로 이제 보호 살균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포도 녹균병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돼. 살균제, 보호 살균제다 이 정도가 되면 되겠고, 이제 이런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기본 내용들은 항상 나오던 거에서 주로 출제가 돼주는데 병해충에서도 꼭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 최근에, 그치? 최근에 그게 출제가 되니까 좀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봐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병해충의 저항성, 조직배양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작물의 개량에 대한 발달 과정은 카메라리우스. 거기 뒤에 보면은 작물의 종류 시금치, 삼, 호프, 옥수수. 시금치하고 삼, 호프는 자웅 이주 식물이야. 자웅 이주. 좀 자주 나올 텐데 이제 뒤에 가서 유용해.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자꾸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자웅 이주. 이왕 나온 김에 이제 꽃의 종류를 보면 꽃의 종류는 꽃 양성화가 있고 단성화가 있고 그러잖아. 이제 양성화는 이제 꽃 안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는 거죠. 암수가 수술이 같이 있는 종류를 이제 양성화라고 해요. 그다음에 단성화에는 다시 이제 자웅 동주, 자웅 이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웅 동주는 한 개체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자웅 동주 또는 자웅 이화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그래서 자웅 동주 이화라고도 부르지, 그렇지? 같은 의미고. 얘는 이제 암꽃을 가지고 있는 개체하고 수꽃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다른 거지, 그렇지? 대표적인 이제 아스파라거스나 호프, 삼 이런 것 종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은행나무도 암수, 자웅 이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요것 정도만, 요게 이제 뭐 타가수정 기작이라든지 자가수정 기작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 너무 이제 범위가 커지니까 여기서는 그렇다. 그래서 거기 시금치라든지 삼, 호프는 자웅 이주다, 자웅 이주. 자, 옥수수는 여기 자웅 동주 이화야. 그리고 또 웅성선숙이야. 이게
보면 잘 헷갈려. 어떤 게 암컷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게 수컷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 암컷 자, 수컷 웅. 그러니까 항상 암컷을 앞에 써. 자웅, 암컷 자, 수컷 웅이야. 그러니까 웅성 선숙이면 뭐야? 수꽃이 먼저 성숙한다는 얘기지. 웅성 선숙 또는 웅예 선숙이라고 돼. 외자가 이제 여기 꽃술 외자야. 꽃술, 암술 수술할 때 꽃술 외자. 그러니까 웅예 선숙, 웅성 선숙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그래서 수꽃이 먼저 성숙을 해서 타가수정 기작이야. 그러니까 같이 성숙을 해야지 이렇게 수정이 될 거 아니야. 같이 수분이 돼서 수정이 되는데 얘가 따로따로 성숙이 되니까 얘는 뭐 암꽃은 성숙이 됐는데 수꽃이 성숙이 안 되면 이게 수분이 안 되잖아. 수정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른 꽃가루가 나와서 이렇게 수정이 돼야만이 수정이 되는 그런 이제 타가수정 기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할 거고 여기 이제 작물들이 나왔으니까 자꾸 제가 반복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부터 뭐 심각하게 뭐 이렇게 막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식물에도 성이 있다. 사람, 동물만 성이 있는 게 아니고 식물에도 성이 있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 카메라리우스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 켈로이터 최초로 이제 교잡에 의해서 잡종을 얻는데 성공을 했다. 잡종이라는 것은 이제 교잡에 의해서 생성된 후대를 잡종이라고 그러잖아. 잡종. 그다음에 다윈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진화설. 그다음에 바이스만. WEISMAN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영어 발음으로만 웨이스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바이스만이야. 독일 사람 같아 발음상. 그죠? 느낌이 확 들어. 바이스만. 5번 요한센은 좀 뭐 알아둬야 되고 물론 이제 뒤에 6중에서 또 나오겠지만 요한센의 순괴설 뭐 대충 내용을 좀 보면 순괴는 환경에 의한 변이가 나더라도 유전되지 않고 따라서 순괴 내에서는 선발의 효과가 없다. 뭐 자세한 그 의미나 개념은 뒤에 이제 가서 설명을 할 거고 멘델의 법칙 뭐 다 알겠지. 그다음에 드브리스 유전과 변이에 있어서 환경 조건에서 나타난 변이는 유전되지 않지만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유전되는 변이도 있으며 이게 돌연변이다. 돌연변이설만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브리스는 돌연변이설 정도. 그다음에 생장 조절 물질 및 잡초 방제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뭐 옥시는 이제 다윈, 웬트, 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윈은 뭐 이런 물질이 있었을 거라는 걸 이제 뭐 짐작만 한 거고, 그렇지? 정확하게 이제 뭐 이게 옥신이란 생장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았던 건 아니고, 웬트는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도 이제 이게 옥신이라는 거는 몰랐어, 그렇지?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뭐 이런 어떤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정도 안 거지. 귀리 자엽초 실험이라고 해. 귀리의 자엽초 실험은 웬트.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귀리에 여기 그 생장점, 자엽초를 이렇게 잘라서 한천 배지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여기 한천 배지인데 어떤 물질이 이렇게 침착이 됐어, 그렇지? 확산이 돼서 침착이 됐어. 그걸 이제 요걸 제거하고 여기다 다시 한천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다시 이제 굴광성을 나타내더라는 얘기지. 다시 빛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어떤 뭐 여기에 관여하는 어떤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낸 사람이 웬트라는 얘기고. 정확하게 이제 그 옥신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은 이제 콜이라는 얘기죠. 콜. 그래서 그 여기 옥신 종류에서는 웬트가 좀 많이 나와. 웬트의 자엽초 실험. 자, 지베렐리는 이제 일본 사람 쿠로자와 직후. 얘도 뭐 시험에 한 번 나왔었으니까. 지베렐리는 원래 저기 벼에 키다리병이 있어, 키다리병. 그러니까 벼가 키가 이렇게 크는 도장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그 병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분리해낸 그런 이제 성분이 이제 지베렐린. 그래서 그
원래 그 키다리병의 이제 학명이 지베렐린 후지쿠로이거든. 그걸 따서 지베렐린이라고 명명을 한 거야. 시토키닌 밀라하고 수쿡이고, 그다음에 시토키닌류는 키네틴이 주성분이고, 그래서 시키네, 키노, 밀라하고 수쿡. 그다음에 아부시스산, 보통 이제 우리가 낙엽산이라고 하잖아, ABA. 압스키식 애시드, 아부시스산은 오크마하고 콘포스. 그다음에 에틸렌은 저 4번에 보면 이제 간에, 애간에, 에틸렌 간에. 애가 간에. 자, 여섯 번째 생장 억제 물질은 뭐 이사 DNC인데 여기 밑에 이제 그 이사 D도 나오고 미첼이 생장 억제 물질. 그러니까 이제 생장 촉진 물질이 있고 생장 억제 물질이 있는데 생장 억제 물질로 이사 DNC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잡초 방제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포코니 최초의 화학 합성 제초제인 이사디. 그러니까 이사디는 좀 알아둬야 돼. 그리고 이제 저쪽 뭐 벼라든지 쪽 이제 방제 쪽에 잡초 방제 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화학 합성 농약이니까 최초의 제초제이고 이사디. 얘가 분자 구조식이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 이제 이게 이제 2,4 디크로로페녹시 아세틱 애시드거든. 원명이. 농약명이 원래 이제 일반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고 그래. 근데 화학명이 있고. 일반 농민들이 이제 보통 부르는 건 그냥 뭐 상품명이야, 상품명. 그러니까는 뭐 이제 제초제 중에서도 푸른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농약 회사가 붙인 이름이 이제 상품명이고, 이제 주로 이제 농민들은 이제 그걸 많이 부르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공부하는 사람은 잡초 방제를 이렇게 식물 보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명으로 불러줘야 돼. 이제 왜냐 그러면 저 일반 그러니까 그 개통은 하나인데 상품명은 왜냐하면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똑같은 살충작용을 가지는 그런 농약을 가지고 각 농약 회사마다 따로 이름을 붙인다니까. 다르게 이름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 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 이름만 다르지 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 그러면 뭐 곰팡이라든지 해충들도 똑같은 걸 계속 그 어떤 그 작용점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방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무원을 합격을 해서 내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개통명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개통명을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면 되겠어. 이거는 이제 개통명이기도 하고 상품명이기도 해. 그대로 불러. 화학명은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명은 얘를 암시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일반명이야. 예를 들면 뭐 도포제 종류인 뭐 티오파나이트 메틸 같은 경우는 톱신 페이스트라고 부르잖아, 상품명으로.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사디는 호르몬형이냐, 그다음에 이행형이고, 제초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 최초의 제초제고. 자, 호르몬형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옥신류야, 옥신류. 그러니까 식물체에 원래 호르몬 작용을 하는 옥신의 농도는 굉장히 작아. 10의 마이너스 5승 내지 6승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얘가 그 이상의 농도가 되면 어떻게 돼? 농약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양이 적을 때, 농도가 작을 때는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고, 농도가 높을 때는 제초제가 되는 거야, 제초제. 그다음에 얘는 이제 살포한 그 부위에서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행을 해서 생장점에 가서 작용을 해. 생장점에 가면
농도가 높으면 고사를 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아무튼 이사딘은 많이 등장하는 제초제라 제가 좀 설명을 그렇게 했고, 주로 이제 그 잡초 종류에서도 잡초는 이제 광엽 잡초, 그다음에 뭐 화분과, 벽과라고도 하지. 그다음에 이제 사촉과 또는 상부작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광엽 잡초를 방지할 때 써.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많이 사용하냐면 잔디밭에 뭐 클로바라든지 이런 광엽 잡초. 그다음에 이제 그 논에 벼는, 그러니까 얘는 벼는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선택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선택성이 있다. 선택성이 있다고 해요. 선택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 논에 광엽 잡초를 방지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 여기까지. 뒤에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고 좀 자주 반복을 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보면 재배 형식이 있는데, 뭐 소경, 식경. 소경은 뭐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이제 이동경쟁이나 마찬가지야, 이동경쟁. 그다음에 식경은 식자가 이제 식민지 할 때 식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돼. 이게 이제 뭐 소개하다 할 때 이렇게 분산, 성길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경작하다가 이게 지력이 이제 소모되면 그냥 다시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경작하고 뭐 이런 형태. 그다음에 식경, 식민지 농업이다 정도. 그다음에 20페이지. 자, 곡경. 곡식할 때 곡경이야. 그러니까 곡류 위주의 농경. 그다음에 포경. 뭐 식량과 사료를 균형 있게 생산하는 농업이다. 혼돈 농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 포경할 때 포자가 요 포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한문에서 이 의미가 어떤 일정한 면적, 제한되어 있는 그 어떤 그 포장에서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글자야. 그다음 원자는 이제 과수원 할 때 원자야, 원자. 그래서 원예 농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 원예 농업. 뭐 전에 나온 적은 없는데 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올 게 없으면 이렇게 가끔 한번 나올 수도 있잖아. 뭐 그러니까 짝만 지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용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의미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